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한 투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필히 알고 접근을 해야지 실패의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정비사업 투자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용산 재개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이것은 필히 알고 접근을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이런 말이 있죠. 점 하나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 등기 하나는 무조건 쳐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 용산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노밀집 지역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산 안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셨을 때 정말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노하우 1, 2, 3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가액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재개발에 있어서 권리가액 분석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노도 조건이죠. 노도 지금은 66%입니다. 66%만 갖춰져 있으면 재개발 가능하고요. 나머지 34%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최소한 66%가 갖춰져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임장을 다녀보면은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도대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을 활용을 하셔야죠.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노후도 조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토지 이용 계획원 치시면은 바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지 여러 기타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권리가액 분석으로 넘어가시면 된다.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권리가액 분석이 뭐냐?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나중에 수익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권리가액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예정지, 그 다음에 예정지, 말 그대로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개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정지의 경우는 말 그대로 주변 상황, 주변 아파트 시세 아니면 분양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내 투자금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단계는 이미 비례율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내 투자금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사업 추진 단계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그전 영상으로 이제 찍어 드렸는데요.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는 예정지 투자, 바로 권리가액 분석을 통해서 내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될 것인가 라는 점을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뒤에 조금 더 권리가액 분석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파악할 때는 신축급으로
왜 신축급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 내가 투자한 지역이 재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신축 아파트와 갭매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급 아파트의 시세가 평당 20평대 아니면 30평대 얼마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권리가의 분석을 통해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예상 금액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주변 개발 호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정말 변두리 외곽에 재개발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서울 도심 안에 아니면 경기도권 기타 지방 소도시 안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왜? 그만큼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집가 상승 폭이 가장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개발 호재, 교통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는 대기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정말 성공적인 재개발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권리가의 분석, 제가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는 대부분 소형 주택,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 거주주택이 있고 갭 투자로 해서 투자금 줄여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바로 대지지분 약 6평에서 7평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의 평수는 대부분 12평, 15평 그 중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경우 매가가 5억에서 6억, 정말 이제 많이 나가는 지역의 경우는 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상 금액이지만 5억으로 매매가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당가를 보시면 이제 8,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매매가가 5억이죠. 여기서 대지지분이 6평이니까 약 6평을 나눴을 때 평당가가 약 8,3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300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 평당가보다는 내가 투자를 해서 입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평당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입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 우리가 대지지분 6평이죠. 6평. 우리 보통 주변 시세 평당가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의 경우는 지금 5천에서 6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지분 6평에 평당가 5천으로 하면 약 3억 정도 평당가가 되어 있고요. 건물의 경우 12평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신축이든 구축이든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의 경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매겨지고요. 신축의 경우는 600에서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평당가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600만 원 정도 평당가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7,200만 원 정도 평당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감정가액이 나와 있죠. 대지와 건물 합쳤을 때는 약 두 개의 합친 금액 3억 7,200만 원 정도가 감정 금액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은 24평대 아니면 34평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의 약 10% 정도가 저렴하죠. 여기서 봤을 때 24평 조합원 분양가가 약 6억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합원 분양가는 다 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 6억 정도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대지지분 6평밖에 없는데 24평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건물가액과 대지지분 플러스해서 남은 금액을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바로 분양가죠. 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이 나오면은 2억 2,800만 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매매가,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합치면은 7억 2,800만 원이 내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토탈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변 아파트 시세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 용산 같은 경우 대부분 15억에서 18억, 20억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겠죠. 하지만 한강변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는 15억에서 약 18억 정도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7억 2,8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토탈 금액이 들어감으로써 15억 아파트를 받으면은 그만큼 더블이라는 수익금이 창출이 되겠죠. 바로 이게 권리가액 분석이다. 이 권리가액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신다고 하시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권리가액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시세, 호재의 영향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투자 지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은 바로 용산이다. 용산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그다음 주변 아파트 시세도 높고 그다음에 권리가액 분석을 통해서 정말 수익이 크게 창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산 정말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아무데나 투자하셨다가는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1차 공모 접수가 끝났죠. 바로 102곳이죠. 네모칸 보시면은 총 합산했을 때 102곳이 25개 자치구 안에서도 24개 자치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봤을 때 용산 지금 11개의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1개의 지역 안에서도 청파동 1가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10개의 지역은 미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0개의 미선정 지역 잘못 투자하셨다가는 현금 청산 당합니다. 왜? 바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 접수죠. 민간 공모 접수 선정 구역의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선정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미선정 지역 바로 용산 안에서도 이 10개 지역이 포함이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 주택을 사고 팔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지 지분을 쪼개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 투자했다가는 대지가 분할이 된 지역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산 안에서도 10개의 지역이 바로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다. 근데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개 지역이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족공원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효로 라인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접수가 원효로 1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다 들어갔습니다.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원효로 3가 위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냐? 원효로 3가가 한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위쪽을 전체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따로 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아래쪽에
국제 업무 단지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요번에 국제 업무 단지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제 업무 단지 정말 날개를 달고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원효로 3과 위쪽 라인 꼭 투자의 방향 세우셔서 성공적인 투자 지역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지역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이냐? 바로 민족공원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동측 라인이다. 이 동측 라인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남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산과 물이 만나면 이 중앙에 위치한 지역, 무슨 지역이다? 배산 임수 지역이다. 여러 정계 인사분들이 바로 이쪽 지역에 거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고 위쪽으로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층 라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안에서도 노밀집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 높고 주변 아파트 시세 높고 건래가액 분석을 통해서 내 수익이 얼마만큼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면 이 용산은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는 성공적인 투자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